이번 문제는 1, 2, 3, 4, 5,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0.A, B, C, D, E의 꼴로 만든 모든 소수수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0.1 빈칸 4개는 빈칸 4개에 총 24가지가 들어가고 그럼 마찬가지로 0.2단, 0.3단, 0.4단, 0.5단도 마찬가지로 24식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24를 곱한 정답은 360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1, 2, 3, 4, 5,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0.A가 B, C, D, E가 될 꼴로 만든 모든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의 숫자의 여분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숫자가 5개이므로 이 첫째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는 각각 1, 2, 3, 4, 5가 될 수 있는데 이 먼저 1 아래에 있는 이 4개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순환소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24개가 되고 2, 3, 4, 5도 마찬가지로 답은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24를 해서 답은 360이 됩니다. 13번 문제는 서로 색깔이 다른 구슬 5개가 있는데 이게 두 문제 답하는 문제고 첫 번째로는 이 구슬 5개를 원형으로 늘어놓는 방법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여기서 이 5개를 늘어놨을 때 이 한 구슬이 이 두 번째 구슬 자리, 세 번째 구슬 자리, 네 번째 구슬, 다섯 번째 구슬 자리로 갔을 때 각각 이 같은 게 하나 5개씩 있으므로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면은 24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슬로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수에서 목걸이는 뒤집었을 때도 그 모양이 같아서 이 겹치는 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2분의 24로 답은 12가지가 됩니다. 13번 문제는 색깔이 다른 구슬 5개가 있을 때 두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원형으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이 첫 번째 구슬이 두 번째 자리로 한 번 회전하고 두 번 회전하고 세 번, 네 번 네 번 겹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일로 갈 때 한 번이라 이 첫 번째 구슬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라고 했을 때 이 구슬이 첫 번째 있을 때랑 두 번째 있을 때랑 세 번째 있을 때랑 네 번째 있을 때랑 다섯 번째 있을 때 이 5개가 겹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구슬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총 5개가 겹침으로 5분의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인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4가지가 되고 목걸이 잠깐만. 첫 번째 구슬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로 이동했을 때 5개가 겹친다고 했잖아. 첫 번째 구슬이 두 번째 자리로 이동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었던 구슬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한 칸씩 뒤로 밀리는 경우. 두 번째 문제는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수를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목걸이는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아서 2분의 24인 12가 됩니다. 14번 문제는 어른 4명, 어린이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어른과 어른 사이에 어린이가 무조건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어른 4명을 제외한 어린이 6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은 6명이 순서가 하나씩 밀려났을 때 총 6개가 겹쳐서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120까지가 되고 이 어린이 사이에 6개 자리에 어른이 앉는 경우는 6자리 중 4명이 앉으므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360이 됩니다. 이 둘을 곱해서 정답은 200이 됩니다. 43,200이 됩니다. 어린이가 무조건 그 사이에 앉았을 때 그러면은 저 어른 2명 사이에 어린이가 몇 명이든 상관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겹치는 경우가 6개가 되는 거죠. 여기요. 네. 여기서 어른 제외하고 어린이가 원탁에 앉는 경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린이 6명을 앉히고 4, 5, 6 그리고 그 사이 6자리에 아닌가요? 일단은 10자리라고 잠깐만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의자가 몇 개인지 안 나와요. 의사의 개수는 안 나와 있어. 의사의 개수보다 그 사이사이에 앉는 방법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어린이 사이에 총 6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거를 제외하고 어린이 6명이 앉는 방법을 구한 거예요. 좀 구슬이 비슷하게. 이게 6개이네요? 네? 여기에 10이에요. 이거요? 네. 6이요. 어린이 6명이 앉는데 네. 근데 그러면 어린이가 어린이만 앉는 경우에서 저거를 통해서 어디가 겹치는 거를 예상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그러니까 저게 저 6을 네. 저 원탁에 어린이만 앉혔을 때를 구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 식에서 뭐가 겹치는 거를 이제 하는 말하는 역할인지 저거를 통해서 뭐가 몇 개가 겹쳤는지 뭐 6개가 겹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은 거요. 왜 구한 거죠? 그 어린이가 앉는 방법에서 그 사이 6자리에서 어른이 앉는 경우를 둘이 곱해서 봐요. 어린이만 앉는 경우에서요? 어린이만 앉으면 일단 어린이 사이에 6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 의자 개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린이
사이에 6곳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다시 한번 읽어봐. 어른과 어른 사이 어린이가 무조건 앉으려면은 어른이 앉는 위치가 지금 어디가 돼야 되는지. 혜리야, 듣고 있어? 네. 현재는 어린이 중심으로 지금 앉혀있는 상태지? 네. 근데 어른과 어른 사이 어린이가 무조건 앉는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어른이 앉는 위치는 어린이들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네. 6개의 자리가 있잖아. 근데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네. 근데 한 명 한 명 처음 앉은 사람 6군데를 모두 다 앉을 수 있잖아. 처음 앉은 첫 어른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와 어른이 사이인 6군데 중에 한 군데 앉을 수 있잖아. 네. 두 번째 어른은 또 어디 앉을 수 있을까? 6자리 중에 한 자리 빈다. 그렇겠지. 그런 경우 있었지. 4명이랬는데. 그래서 4개만. 이해됐어? 네. 잘 설명을 다시 해주겠어, 그러면? 계속 질문 다시 해볼까? 여기 양보율이요? 네, 그거 여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겹치는 경우를 그러니까 제가 뭐가 겹치는 경우예요? 어린이가 앉는 게 한 자리씩 밀려면서 돌아가면 결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번 겹치니까 6분이라. 14번 문제는 어른 4명과 어린이 6명이 원탑에 앉을 때 그때 이 어른과 어른 사이에 어린이가 무조건 앉아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문탁에 어린이만 앉는 경우를 구하면은 어린이가 6명이므로 그러면은 겹치는 경우도 6번이 되고 따라서 6분의 6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면은 120이 되고 이 어른과 어른 사이에 어린이가 무조건 앉아야 하는데 이것은 앉는 탁자가 원탁이므로 어른과 어른 사이에 어린이가 앉는 경우의 수는 이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에 어른이 앉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이 어린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총 6개이므로 거기에 어른 4명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360까지가 되기 때문에 120 곱하기 360을 하면은 답은 43,200입니다. 15번 문제는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나온 합이 짝수일 확률 A, 나온 곱이 짝수일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홀을 1이라고 하고 홀수를 1이라고 하고 짝수를 0이라고 했을 때 A는 홀수 2개, 짝수 2개의 합, 그리고 짝수 3개의 합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홀수 2개는 1
모두 홀수하고 짝수의 곱이 무조건 그 곱이 짝수여서 B는 이 홀수 3개의 곱 빼고 모두이기 때문에 이 홀수 3개의 곱의 경우에서 확률이 8분의 1이므로 B의 경우는 이 8분의 10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8분의 7을 하면 답은 8분의 11이 됩니다. B 한 번만 다시. 이 B가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나온 곱이 짝수의 확률이 B인데 그런데 이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이고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B는 이 모두 홀수가 아니면은 적어도 짝수 하나는 들어간다면은 이 무조건 곱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B는 모두 홀수의 확률 빼고 모두이기 때문에 확률이 그 8분의 1이므로 1 빼기 8분의 1을 하면 8분의 7이 됩니다. 15번 문제는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온 합의 이 짝수일 확률을 A 나온 곱이 짝수일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홀수를 1, 짝수를 0이라고 하면 A가 홀수 2개, 짝수 하나이거나 짝수가 모두여서 101, 011, 110으로 총 3가지이므로 3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2분의 1이 되고 B는 세 수가 모두 홀수가 아니면 곱이 짝수가 돼서 1에서 8분의 1을 뺀 8분의 7이 돼서 정답은 2분의 1 더하기 8분의 7은 8분의 11이 됩니다. 16번 문제는 삼각형 직선 L과 M 위에 점 3개를 선택하여 삼각형 넓이가 8제곱cm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밑변은 잠깐만요. 저기 L하고 M에서 저기 처음 직각 표시된 맨 끝에 있는 두 점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I에 있는 저 부분이 위일 수 있는 점 개수가 저 동그라미 된 부분인가요? 네. 넓이가 8제곱cm 이상이 되려면 4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인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2가 8제곱cm 이상이 되어야 돼서 밑변은 4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밑변을 직선 L에서 만들 때는 총 15개고 꼭지점은 5개여서 15 곱하기 5인 75가 되고 네. 저 점개수로 해서 밑변이 직선 L에서 만들 때 그때 그 밑변 개수가 얼마가 된다고요? 15. 점개수가 얼마죠? 9개요. 예. 네. 그리고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수가 아니. 이 M에서 한 점을 선택할 때는 총 5개가 있으므로 15 곱하기 5인 75가 되고 밑변을 직선 M에서 만들 때는 6가지가 돼서 아닌데 6가지이므로 6 곱하기 9인 54가 돼서 정답은 75 더하기 54인 129가 됩니다.
L과 M에서 L에서는 이 간격이 1cm인 점 9개가 있고 M에서는 이 뭐냐 간격이 2cm인 점 5개가 있고 이 L과 M 사이의 이 거리가 4cm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점을 이어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8cm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적는 문제입니다. 높이가 4cm이기 때문에 밑변은 최소 4cm가 돼야 하고 먼저 밑변을 직선 L에서 만들 때 이 직선 L에서 만들 그 길이가 4cm 이상인 그 밑변 개수가 15개가 되고 이 점 M 위에서 이을 수 있는 점 개수는 총 5개이므로 15 곱하기 5로 75개가 되고 직선 L에서 만들 때 밑변이 어떻게 15개가 나오지? 이거를 할까요? 이 4cm 이상이어야 하므로 먼저 최소인 4cm부터 보면은 그건 3cm니까. 음, 다섯 개가 나오네요. 4cm짜리로 5개가 나오고 사이 굵어. cm 그리고 이 밑변을 직선 M에서 만들 때는 이 간격이 2cm이므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밑변 개수는 6개가 되고 L에 있는 점 개수는 9개가 되므로 6 곱하기 9를 해서 54가 돼서 75 더하기 54를 하면 답은 124가 됩니다. 17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좌표 A, B가 있는데 여기서 A하고 B가 정수고
A의 범위는 A는 1 이상 5 이하, B는 1 이상 8 이하가 되고 이때 세 번째로 가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A하고 B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A 더하기 B가 10 이상이 되려면은 이 B의 최대 이 10은 5 더하기 5이 가장 작은 가장 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수들의 합으로 10은 5 더하기 5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5부터 시작해서 A를 보면은 A는 5, 4, 3, 2가 가능한데 그럼 이때 이 A가 5일 때 B는 8, 7, 6이고 A가 4일 때는 이 8, 7, 6, 3일 때는 8, 7, 2일 때는 8로 4, 각각 4개, 3개, 2개, 1개로 총 10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는 A가 5개, B가 8개가 될 수 있으므로 8 곱하기 5로 이 40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40분의 10을 하면은 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로 B가 2A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2는 짝수이므로 A가 어떤 수가 되든 B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하고 A가 정수니까 A가 어떤 수가 되든 B는 짝수가 돼야 하고 그러면은 B는 2, 4, 6, 8 중 하나인데 그럼 B는 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A도 어차피 정해지기 때문에 4개밖에 없어서 40분의 4로 답은 10분의 1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A, B를 2개 선택해서 그 2개를 잇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점 2개를 택했을 때 그 직선의 최대 기울기는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5일 때 그때 점 1,5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2,10을 지나야 하는데 A, B는 2,1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 4가 될 수 있어서 y는 4x부터 보면은 y는 4x에서 1하고 4, 1,4, 2,8로 한 게 y는 3x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한 게 y는 2x에서 1, 2, 2, 4, 3, 6, 4, 8로 4개가 돼서 점 4개가 돼서 이 만들 수 있는 직선은 6개가 되고 y는 x에서는 1, 2, 3, 3, 4, 4, 5로 5개가 돼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이 y는 2분의 1x에서는 1개가 되고 y는 3분의 1x에서 y는 2분의 1 이하의 단위 분수가 개수가 되는 이 y는 ax 식에서는 아까 이 기울기 5일 때랑 같은 이유로 점이 1개밖에 안 나와서 기울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y는 2분의 5 또는 2분의 7도 같은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y가 2분의 3일 때도 1개가 되므로 총합하면은 20개가 됩니다. 전체가 40개가 되므로 이 중에서 그 점 2개를 택하면은 2분의 40 곱하기 39로 780이 되기 때문에 780분의 20을 하면은 답은 39분의 1이 됩니다. 왜 기울기가 4가 최대가 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네.
8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 5 이상부터는 되지 않아. 네, 그럼 그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그 y는 2분의 1x에서 x가 a가 되고 y가 b가 되니까 대입을 하면 어디서? 그 y는 2분의 1x가 네. 어떻게 한 개가 돼요? y가 2분의 1x일 때 이때 a가 b보다 커야 되죠. 네.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a는 2,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2, 1은 이거나 4, 2. 그러면은 얘네 둘을 잇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칠 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A, B가 있고 이 A, B가 정수일 때 A와 B의 범위는 A는 1 이상 5 이하, B는 A 이상 8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A 플러스 B가 10 이상일 때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최대가 5고 A 플러스 B가 10 이상일 확률은 이 A가 될 수 있는 값은 총 5, 4, 3, 2이고 1을 하면 B가 9가 돼야 되는데 9는 안 돼서 5, 4, 3, 2가 되고 A가 올 때 B는 5, 6, 7, 8, 4일 때는 6, 7, 8, 3일 때는 7, 8, 2일 때는 8이 돼서 총 10분의 10이 10가지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8인 40분의 10이어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B는 2의 1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 곱하기 2가 짝수이므로 짝수 곱하기 짝수든 짝수 곱하기 홀수든 모두 짝수이므로 B는 짝수가 되어야 돼서 2, 4, 6, 8이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이때 1, 2, 3, 4가 돼서 총 40분의 4인 10분의 1이 됩니다. 3번 문제는 A, B 두 개를 선택하여 직선이 원점을 지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울기가 5가 되면 1,5가 되고 그 다음 수는 2,10이 되는데 B는 8 이하여야 돼서 안 되므로 기울기는 최대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y는 4x일 때 직선은 한 개 만들어지고 y는 3x일 때도 마찬가지로 직선 하나, y가 2x일 때는 직선이 2분의 4 곱하기 3인 6개가 되고 y는 x일 때는 1,1, 2,2, 3,3, 4,4, 5,5, 6,6, 7,7, 8,8 이게 아니지. 1은 1, 2는 2, 3은 3, 4는 4 이렇게 해서 2분의 5 곱하기 4인 직선 10개가 되고 y는 2분의 1, x는 2, A, B가 2,1, 4,2 모두 한 직선을 지나서 직선 한 개, y는 2분의 3x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돼서 모두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은 20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5 곱하기 8인
40인데 그러면 2분의 40 곱하기 40에서 1을 뺀 39가 780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 직선이 780이어서 780분의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20이어서 정답은 39분의 1이 됩니다. 18번 문제는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각각의 B, C라고 합니다. 이때 ax-by 플러스 c는 0, x-2y 플러스 3은 0, 이 두 직선이 있을 때 세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직선이 일치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꼴로 정리하면 y는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잠깐만요. 저 AX 더하기 저 문제 있는 저기의 식은 뭐예요? 두 직선이요. 다시 한 번. 저 AX 빼기 BY 저 나오면서 ABC를 가지고 하는 직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ABC가 지금 하고 하나는 그냥 직선이라는 건가요? 저게 직선이 있다는 거죠? 예. y는 ax 플러스 b꼴로 정리를 하면 y는 b분의 x 플러스 b분의 c,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일치하려면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이어야 돼서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 있어서 총 1, 2, 3, 2, 4, 6으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인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2인 정답은 108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직선이 평행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서 a 대 b는 1대 2고 a 대 c는 1대 3이 되면 안 되므로 네, 저 직선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문제나요? 네. 그건 모르지 않죠. 평행한가요? 아니면 한직선에 그냥 두 직선이 있다고 만났어요? 네. 그렇구나. 이때 a, b가 1,2일 때는 총 c가 3이 아닌 5가지가 되고 2,4일 때는 6이 아닌 5가지가 되고 3,6은 6가지여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인 216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세 가지가 모두 같이 일어날 확률은 없으므로 5 더하기 5 더하기 6인 216분의 16인 정답은 27분의 2가 됩니다. 잠깐만요. 이 3대 6에서는 왜 각각 저 5가지, 6가지가 나온 거예요? a가 3이잖아요. 네. a 대 3이 1대 3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3의 3배는 9여가지고 주사위 1, 2, 3, 4 눈의 수인 1부터 6까지 수에 없기 때문에 6가지가 돼요. 근데 A 대 C가 1대 3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전 A하고 B 아닌가요?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일 때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곧 1,2를 더해 1,2, C가 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총 A, B, C가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마지막 글에서는 C가 1, 2, 3, 4, 5 다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왜요? A 대 3이 1 대 3이 아니면 그러면 A 대 3 아니 A가 A의 3배인 것을 C가 될 수 있는 거에서 빼면 되잖아요. 근데 3 A의 3배가 3이 C니까 A의 3배인 3 곱하기 3은 9인데 주사위에는 9라는 숫자가 없어서 6가지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확률이 27분의 2가 되고 3번째 문제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1에서 일치하거나 평행할 확률을 모두 빼면 되므로 1 빼기 100분의 8분의 1 더하기 108분의 1 더하기 27분의 2를 빼서 정답은 12분의 1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치하거나 평행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얘네 둘이 될 확률을 1에서 빼면 답이 나와서 정답은 12분의 11. 그렇구나. 18번 문제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분의 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A를 A, B, C라고 하고 좌표평면에 두 직선 AX 빼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X 빼기 2Y 더하기 3은 0이라고 할 때 세 문제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직선이 일치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 두 개를 그냥 표준형으로 만들면 식이 y는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가 되고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y 절편과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하므로 a, b, c는 각각 1, 2, 3 또는 2, 4, 6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이므로 전체인 6 곱하기 6분의 2를 하면은 답은 108분의 1이 되고 두 번째로 두 직선이 평행할 확률에서 A하고 A 대 B분의 A가 2분의 1이 되어야 하므로 A하고 B의 B는 1대 2가 되어야 하고 이 A하고 C의 B가 1대 3이 되면은 일치하기 때문에 A 대 C는 A 대 C는 1대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A 대 B에서는 1, 2, 2,4, 3,6으로 세야 되고 이때 C가 될 수 있는 개수는 1, 2, 2,4에서는 이 A의 3배를 제외한 5개인데 A가 3일 때는 A의 3배가 그분의 주사위 숫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6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면은 답은 27분의 22가 됩니다. 세 번째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은 평행하거나 일치하지만 않으면 되므로 1 빼기 108분의 1 빼기 27분의 2를 하면은 답은 12분의 11이 됩니다.
B에서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2개가 있는데 여기서 A에서 1위로 구슬을 하나 뽑아가지고 B로 놓고 이 B에서 이 구슬을 하나 뽑을 건데 그 B에서 뺀 구슬 하나가 흰 공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에서 B로 봤을 때흰 구슬이면은 7분의 4가 되고 검은 구슬이면은 7분의 3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B에서 꺼냈을 때 흰색일 확률에서 이 A에서 B로 흰색 구슬을 넣었을 때는 7분의 4 한데 원래 5개였으므로 하나를 넣으면 전체가 6개가 되기 때문에 7분의 4 곱하기 6분의 4를 하면은 이 21분의 8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A에서 검은색을 했을 때는 1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B에서 꺼냈을 때 이 흰 공이 될 확률은 14분의 3 더하기 21분의 8로 답은 42분의 25가 됩니다. 19번 문제는 A 주머니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B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을 때 A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하나를 뽑아 B로 넣었을 때 B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에서 꺼내서 B로 넣을 때 그 공이 흰 공의 확률은 7분의 4, 검은 공의 확률은 7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B에서 흰 공을 꺼낼 때는 A에서 흰 공을 B 공에 넣었을 때는 7분의 4 곱하기 하나 전체 수가 하나 추가돼서 6분의 4인 21분의 8이 되고 A에서 검은색을 뽑아서 넣었으면 7분의 3 곱하기 6분의 3으로 1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더한 정답은 42분의 25가 됩니다. 20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판이 있고 돌이 이 0에 있습니다. 주사위 짝수눈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고 홀수눈이 나오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돌의 위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은 1, 2, 3, 4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모두 확률을 차례대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짝수눈일 때를 A, 홀수눈일 때를 B라고 하면 먼저 n이 1일 때는 될 수 있는 게 BA, BA, BBBA, ABBA, AABA로 총 4가지가 돼서 전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16분의 4가 되어서 4분의 1이 됩니다. 잠깐만요. n이 1일 때 B 홀수가 1이 나오려면은 네. 그리고 n이 2일 때는 마지막이 첫 번째가 앞에 2개가 합해서 0이어야 계산해서 0이어야 되고 뒤에 2개가 한 칸씩 간거야 돼서 BBAA, ABAA로 총 2가지이므로 16분의 2인 8분의 1이 되고 n이 3일 때는 BAAA로 한 가지 16분의 1, n이 4일 때는 무조건 4번 앞으로 가야 돼서 AAAA로 16분의 1이 돼서 정답은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 됩니다. 네,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아 20번 문제는 0, 1, 2, 3, 4에서 0이
출발점이고 0의 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짝수는이 나왔을 때 이 돌은 1만큼 움직이고 홀수는이 나오는 출발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돌의 위치를 n이라고 하면은 n이 1, 2, 3, 4, 1 확률을 차례대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홀수문을 B, 짝수문을 A라고 했을 때 n이 1이면은 마지막에 한 번 나가고 마지막에 뒤에서 두 번째에서는 반드시 초기화가 돼야 하므로 BAB, BAB, BA, ABB, AABA로 총 4가지가 돼서 16분의 4를 하면은 4분의 1이 되고 n이 1일 때는 반드시 이 마지막 두 번에서 두 번 앞으로 나가야 하므로 BAA, ABA로 2가지 해서 8분의 1이 됩니다. n이 3일 때는 BAA로 한 가지, n이 4일 때는 AA로 한 가지 해서 둘다 16분의 1, 1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 됩니다. 21번 문제는 5개의 오지선다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무작위로 답을 고른다고 합니다. 이때 2개 문제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무작위로 답을 고르는데 오지선다이므로 무당수가 객관식 항의 숫자가 5개이므로 정답을 고를 확률은 5분의 1이 되고 이 문제를 고를 확률에서는 3개의 문제를 고르므로 3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10이 되고 그러면은 1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한 다음에 세 문제를 맞춰야 하므로 나머지 문제는 틀려야 하기 때문에 1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은 그러면은 625분의 32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4문제를 최소한 맞히면 합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합격이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4문제를 맞추면 합격이므로 5문제를 맞춰도 합격이기 때문에 이 5문제를 맞출 확률은 이 5문제를 고를 경우의 수가 1이므로 5문제니까 그래서 5문제를 맞출 경우에는 1 곱하기 5 5제곱분의 1이고 그리고 4문제에서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5가 돼서 5 곱하기 5 4제곱 곱하기 5분의 4로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3125분의 21이 됩니다. 21번 문제는 5개의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을 때 무작위로 답을 고른다고 했을 때 두 문제의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문제의 문제를 고를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10이고 그러면 세 문제를 맞추고 두 문제는 틀리므로 1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두 문제 틀릴 확률인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에서 625분의 32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네 문제를 맞추면 합격일 때 합격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네 문제를 고를 확률은 4 곱하기 3 곱하기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뭐 5가지가 되고 5문제를 맞춰도 합격이고 4문제를 맞춰도 합격이어서 5문제는 문제 고를 필요 없이 다 맞으면 되므로 5분의 1을 5번 곱하고 더하기 4문제를 고를 확률인 5 곱하기 4개 맞고 하나 틀릴 확률을 곱해서 정답은 3125분의 21이 됩니다. 물 마시고 잠깐 기다려. 물 좀 떠볼게요. 숨 쉴 때마다 여기 아파요. 어떻게 먹을 때마다? 가끔 가다 숨 쉴 때마다 아파요. 근데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다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물부터 사용하는 주사위를 집에 주사위가 24까지 줬어. 눈 여닫을 때 상처를 받나? 글쎄요. 눈 여닫을 때 살살. 근데 하는 중에 애들아 발표 소리가 안 들려 목소리 때문에 서로 예의 지키자. 22번 문제는 대성이가 기계를 상대로 하여 이기고 질 확률이 2분의 1인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성이가 처음 가진 점수가 10점일 때 10점이고 이기면 1점 추가, 지면 2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성이가 6번의 게임을 하고 점수를 확인했더니 처음 가진 점수와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를 이기는 횟수, y를 지는 횟수라고 하면 x-2y는 처음과 같아서 0이 되고 x 플러스 y는 6번 합으로 6이 돼서 가감법으로 x, y 값을 구하면 x는 4, y는 2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 근데 방정식 2개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일단은 x 더하기 y가 6인 건 이해가 되셨죠? 지면 2점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따낸 점수라고 보면 이기면 1점 따내므로 1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는 처음 가진 숫자와 같으므로 0이잖아요.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y가 0이 돼요. 대성이가 처음에 6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10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1점 추가되죠. 총 득점수라고 보면 1점 추가되고 지면 2점이 마이너스 되니까 진 횟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빼진 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변화가 없어서 0을 낸 건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4번 이길 확률, 4번 이길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15가 되고 이기고 지는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4번 이겼으므로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2번 져서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주면 정답은 64분의 15가 됩니다. 네, 저 4 곱하기 이거요? 네, 거기까지는 그게 뭘 뜻하는지. 4번 이기는 거잖아요. 6번 중에서 4번을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4제곱은 뭐예요? 이기고 지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4번 이겼으니까 2분의 1을 4번 곱함으로
2분의 1의 4제곱이 돼요. 음, 22번 문제는 대선이가 기계를 상대로 이기고 질 확률이 2분의 1을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1점을 얻고 지면은 2점을 뺀다고 합니다. 대선이가 6회 게임을 끝내고 처음 가진 점수와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를 이긴 횟수, y를 지는 횟수라고 했을 때 이 끝나고 처음에 가진 점수와 같으려면은 이 결국 얻은 점수가 0이 돼야 하므로 이 진 횟수 곱하기 2가 점수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점수가 되고 x 곱하기 1이 얻은 점수가 되므로 x 빼기 2y가 0이 되고 그리고 이처럼해서 2 더하기 y는 x 더하기 y가 6이 되므로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y는 2x는 4가 돼서 이 이긴 수 곱하기 이긴 횟수 곱하기 이기는 확률 곱하기 지는 확률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4제곱 곱하기 2분의 1 제곱 하면은 64분의 15가 됩니다. 24번 문제는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n개고 2개를 뽑을 때 하나라도 당첨될 확률이 45분의 17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당첨이 될 확률은 1에서 하나도 당첨이 안 될 확률을 뺀 것과 같기 때문에 1 당첨이 안 될 확률인 10분의 10-n 곱하기 9분의 9 잠깐만요. 이때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0-n 곱하기 9분의 9-n이 당첨 제비를 하나도 못 뽑을 확률이므로 1에서 이거를 뺀 게 45분의 17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 당첨 제비가 n개 이거 둘을 곱하면 90분의 10-n 곱하기 9-n이 돼서 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통분을 하면 90분의 34가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이게 90에서 34를 뺀 56이 됩니다. 이때 56을 숫자가 1 차이 나는 곱으로 보면 7 곱하기 8이어서 n은 2가 됩니다. 그럼 저 하나만 당첨될 확률이 그냥 90분의 56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만 당첨될 확률이 90분의 56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건 하나라도 안 당첨될 확률. 당첨될 확률이 45분의 17. 24번 문제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n개인데 여기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하나라도 당첨이 될 확률이
이때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하나랑 이때 그 뽑은 제비를 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라도 전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이 10분의 10 빼기 n 곱하기 9분의 9 빼기 n으로 1 빼기 그 90분의 10 빼기 n 9 빼기 n은 45분의 17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90분의 56은 90분의 10 빼기 n 곱하기 9 빼기 n이므로 66은 10 빼기 n 9 빼기 n이라는 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은 2가 됩니다. 다섯차례 문제 하나씩 더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앞인지 찾아냈어요. 머리를 구부릴 때 필다. 구부릴 때다. 필다. 몇 뿌리가 아프대요? 여기 뒤 갈비뼈 바로 뒤가. 뭐 달리기 같은 거 많이 있을 때 아픈 통증 같은 건 아니고 그건 명치가. 이런 데도 아프지 않냐? 달리기 막 포기하고 아 허리. 그건 허리. 여기 명치 여기 아프 여기 명치 그래가지고 허리 잡고. 몇 시에요? 그러지 마세요. 한 문제 풀수 있어. 문제 시각 9시 40분. 와 선생님 그거 다 받았지? 선생님 답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딸랑. 어디 묻지 마봐. 왜냐면 싸우고 자. 선생님 시간. 이것도 어려워. 본인으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우와 이거 되게 어렵다. 선생님 한 문제 먼저 발표하면 먼저 풀사하고 발표할 거예요. 근데 좀 하다가 뭔데? 천천히 해야지. 이거 이런 거. 네. 그리고 크게 그릴까? 근데 그리고 셀프도 탔지. 그때 모두 발표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선생님 근데 그 전체 조문의 수가 네. 어쨌든 위치가 답변값이 유리한 게 아니라 면적으로 가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직각삼각형 같은 피점이 올라가게 되면 직각삼각 근데 그래도 안쪽으로 가게 되면 중각삼각 얘부터로 나가게 되면 예각삼각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베이지
A제곱이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파이를 여기서 알파 2분의 1은 파이를 A. A. 지금 A니까 2분의 1 파이를 이게 머리니까 절반. 아 그럼 면적으로 전체분의 반원을 뺀 면적에 들어가면 되니까. 선생님 반은 좀 그려주세요. 오. 왜 딱 겹쳤지? 그러면은 A는 그 뭐냐 상대적인 A가 3의 2배 3의 손을 3배 해봤지. A제곱 A가 안 없어지는 하면은 뭐하나? 뭔가 좀 심각해지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틀린다. 아니, 맞았네. 와, 아주 시험이네. 됐다. 우리가 좀 좋았어요. 한 문제씩 하면 딱 되겠네. 됐다. 파란색이 나겠어. 우와. 선생님, 나 1대 1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나 앞에 건 거기다 혼자 써가지고. 1, 반, 둘, 넷, 하나, 모두 2, 3, 5, 5, 5, 잠깐. 6에다가 5에다가 6여기까지 있어. 그리고 나오면은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른 건 혼자 풀어야 못 풀겠다. 할수 있다. 해볼까 우리? 네 못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네? 먼저. 이 사람이 먼저. 나이스. 몇 번인지 안 썼다. 22번 했으니까 24번. 26번. 아 그럼 24번. 이게 6번입니다. 26번 문제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 안에 임의의 점 P를 찍었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반원 그림은 문제 없었어요. 없어요. 지름이 A인 반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점 P가 반원 밖에 있으면 예각 삼각형이 되므로 네? 점 P가 이 원의 둘레 아니 반원의 둘레에 접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보다 안쪽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므로 왜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걸치면 직각이 되잖아요. 그보다 안쪽에 있으면 이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둔각삼각형이 돼요. 작아질 수는 있지 않나요?
대칭하게 이 AB를 대칭으로 삼각형을 그리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저거 대칭시키면요? 네. 이랬을 때 대칭시킨 거 되게 평행사변형인데 아니? 이렇게 요건이 있다고 쳐서 대칭축이 뭔데? AB 그러면은 대칭점 A 점 A와 점 B 말고 나머지 꼭지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면 그게 아. 어떻게 평행사변형이 돼? 이 원의 중심으로 점대칭을 시키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랬을 때 마주보는 이 한 각이 90도일 리가 없잖아요. 한 각이라도. 그러면 90도가 돼서 직사각형, 아니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에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는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각이라도 90도가 안 돼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면 90도가 아니면 두 각 더하기 예각이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둔각이 이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원 안에 점피를 찍었을 때 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이 반원 면적 말고 다른 면적에 점피를 찍으면 예각삼각형이 돼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인 a제곱분의 a제곱에서 반원의 넓이를 뺀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1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요? 2분의 1 파이 반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가 파이열 제곱인데 반대해서 2분의 1 파이열 제곱. 왜 a제곱으로 넘었어요? 왜 a제곱분이면요? 네. 이 정사각형 면적에서 이 반원의 면적을 뺀 곳에 찍은 게 점피를 임의로 잡은 게 예각삼각형이 되니까 점이 몇 개인 모든 경우에서 분의 그 특정 경우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 정사각형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발생하니까 그 면적으로 확률을 구한 거예요. 등식이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이거요? 네. 이거. 여하튼 저 분수가 8분의 1 파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1 빼기 8분의 1 파이가 나와요. 정확히는 잠깐만요. 좀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는 1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a제곱분의 a제곱은 1이어서 1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26번 문제는 정사각형 ABCD에서 이 AB를 밑변으로 하고 그리고 ABCD 안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이 PAB가 예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AB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은 이 원을 그리고 AB의 길이를 A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P를 이 원의 둘레에 닿게 하면은 그러면은 PAB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이 P가 이 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삼각형을 그 지름으로 점대칭을 시키면은 그 생기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돼서 평행사변형이 이웃하는 두 각은 서로 합이 180도고 평행사변형의 그 각이 그 직각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은 한쪽은 일각 한쪽은 둔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랑 이 둘레에 걸치는 것 외의 경우는 모두 일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BCD의 면적이 A제곱이고 이 반원의 면적은 2분의 1 이 파이 R 제곱이어서 R에다가 2분의 A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이 점 P의 범위는 이 A 제곱 빼기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 제곱으로 A 제곱분의 A 제곱 빼기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 제곱으로 1 빼기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23번 문제는 주머니 안에 1, 2, 3A라는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2장을 뽑아서 썼을 때 이 숫자 차가 3 미만일 확률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A가 3보다 큰 자연수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카드 임의로 2장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는 6분의 6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에 여기서 이 분모가 6이 됐을 때 이 3분의 2하고 비율이 같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6분의 4가 돼서 여기서 이 숫자의 차가 3 미만일 경우의 수가 4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1하고 2하고 3에서는 서로 차가 모두 3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차가 3 미만인 경우들이 3개가 있어서 그래서 A하고 이 1, 2, 3 중 하나의 수를 차하고 그리고 차가 3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A가 그 중에서 가장 큰 3과 이 차가 3 미만이어야 하므로 A는 5가 됩니다.
나오니까 아니에요. 23번 문제는 주머니 안에 1, 2, 3A라는 카드가 있고 임의로 두 장을 꺼냈을 때 숫자의 차가 3 미만일 확률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이때 A가 3보다 큰 자연수일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전체 경우의 수 분해로 바꾸면 전체 경우는 6이어서 6분의 4가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이 숫자의 차가 3 미만일 때의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됩니다. 1, 2, 3 카드